벌어 모아 굴려 불려 도너리 여러분 가정의 달 5월이 왔습니다. 야. 5월은 부르구나. 어린이들아 축하한다. 어머님 아버님 축하드립니다. 아니 근데 언제 또 이렇게 어버이날이 왔는지 바로 엊그제 어버이날이었던 것 같은데 맞아. 1년이 벌써 지났더라고요. 맞아요. 아 이게 사실 어버이날 용돈을 좀 준비를 하긴 하는데 매년 갈수록 액수가 올라가요? 그러니까 올라가니까 그러겠다. 이게 야 이러다 한도 끝도 없겠구나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년엔 한 2억쯤 드릴 건가요? 저는 근데 이거를 미리 드렸어요. 미리 주는 게 어디 있어요? 중고로운 평화나라라고 하죠. 네. 거기에서 스마트 TV가 좋은 게 나왔길래 TV를 한번 바꿔드렸어요. 아 이거 엄마 이거 필요하면 미리 사줄게. 네. 하고 이렇게 퉁을 쳤거든요. 새 건 너무 비싸가지고. 아니 아이도 있고 이제 그죠. 또 장모님 장인어른도 있고 그러니까요. 본인 부모님도 계시고 네. 그래서 한 번에 좀 해결을 해볼까. 어떻게 동생을 좀 준비를 해볼까. 오 네. 그런 얘기는 집에 가서 하실 거예요. 그냥 자녀 계획을 왜 갑자기 여기? 왜 합의되지 않은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한 번에 좀 선물을 준비를 해볼까. 한 번에 퉁칠 수 있는 걸로 준비하고 있다. 네네네. 부모님 덕분에 제가 또 해외 주식이 조금 맞아. 괜찮습니다. 쏠쏠해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확실히 적금 넣은 거보다는 훨씬 이율이 높죠. 네. 왜 너만 재미 봤어? 너만 그러니까 재미 하라고 봤냐고. 우리 사모님이 얘기할 때 왜 안 했어요? 혹시 여러분 장 시작한 지 1분 만에 마이너스 60% 되는 거 본 적 있어요? 아무도 말하지 않은 원의로 갑자기 하셔가지고. 잠깐 지난주에 30이었잖아요. 아 오늘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 60 됐다니까. 대단하네. 한 주에 43% 까먹네요. 자 열심히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달이요. 21대 총선에서 당선이 되신 분들이 국회의원분들이 이제 임기를 시작하는 해이기도 합니다. 네. 아 근데 우리가 4월에 열렸던 이 총선이 네. 전 세계에서 아주 극찬을 받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47개국이 원래 선거가 예정돼 있었는데 이 코로나19 사태 때문에 다 미뤘대요. 네. 근데 우리나라만 딱 유일하게 이걸 치른 거예요. 맞아요. 네. 외신에서도 소식을 많이 전했는데 미국 타임지에서는 한국 총선 미국이 배워야 한다. 그리고 BBC에서는 자랑스럽다. 한국에서 특별한 선거가 치러지고 있다. 이런 소식을 전했네요. 어쨌든 올해로 예정된 빅 이벤트 중에서는 아직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바로 미국 대통령. 야 맞죠, 가장 맞죠. 빅 이벤트죠 이게. 정말 빅 이벤트예요. 예. 이거는 사실 연말에 또 어떤 사람이 되느냐에 따라서 또 이게 주식이 또 왔다 갔다 할 것 같은데요. 네. 그래서 오늘의 네. 주제가 바로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위 아래. 자 미국 대선 때 과연 증시는 올랐을까 내렸을까? 2020 미 대선 우리 어떤 종목이 뜰까 오늘 주제입니다. 굉장히 확실한 시스템이요. 네, 좀 믿고 우리가 그렇죠. 볼 수 있는 네. 주제인 것 같은데 어떤 종목이 뜰까? 좋습니다. 자, 올해 11월에 예정이 되어 있는 미국 대선, 현재 본 게임을 향해서 조용히 대선 주자 레이스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근데 혹시 여러분들 후보가 누군지 아세요? 정해졌어요? 트럼프는 재선으로 나간다고 했고 트럼프 미 대통령의 경쟁자 그 후보자 이름이 조 바이든 후보입니다. 오바마 전 대통령 아시잖아요. 네네. 그분의 부통령이었고 나이가 이제 7순이 넘으셔서 77. 네, 미국인들한테 오바마 시절의 향수를 자극하는 인물이라고 합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오바마 콤플렉스가 있다 이런 말이 돌 정도로 굉장히 약간 예민하게 좀 받아들이는 부분이 있는데 근데 퇴임 후에도 이제 오바마 대통령 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은 좀 지지를 받고 있고 네. 아직까지도 굉장히 인기가 많으세요. 네, 그렇게 있다가 이제 올해 딱 지난달 14일에 공식적으로 이 조 바이든 후보를 공개 지지 선언을 하면서 오바마 전 대통령을 그리워하는 팬들, 그러니까 오늘 지지자들에게 큰 결정타를 이제 준 거죠. 그럼 오바마가 뒤에 있으니까 이제 트럼프도 썩 마음에 들진 않겠네요. 트럼프 캠프에서 제일 꺼리는 후보가 네. 조 바이든이었다고 하더라고요. 이 말이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게요. 취임식 때부터 오바마 인파와 비교를 했고요. 김정은 위원장을 만난 것도 오바마가 못한 걸 내가 했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좀 굉장히 비교해서 신경 쓰네. 과시를 합니다. 아, 네. 신경을 엄청 쓰시네요. 그쵸. 얼마 전에도 트위터에 아예 대놓고 오바마 전 대통령 저격글 올리셨다고 해요. 그래서 사실상 이제 이번 대선은 오바마 대 트럼프의
리턴 매치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이 많죠. 근데 사실 그 대선 하면은 우리나라도 총선도 있고 대선도 있지만 네. 테마주라는 게 있잖아요. 그쵸. 그치, 정치 그치. 테마주. 그래서 왔다 갔다 하는 게 많잖아요. 근데 미국에도 그런 게 있을까요? 그렇죠. 없을 리가 없죠. 여러분도 그 혹시 2016년 대선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네. 그 당시에 그 모든 거의 주류 언론들이나 여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경쟁자인 힐러리 클린턴 그 후보자를 거의 다 이제 맞아, 당선된다고 맞아, 뽑았었죠. 맞아. 그랬었는데 딱 이제 표를 까보니까 이제 결과가 뒤집힌 걸 보고 맞아. 그 당시에 주가가 엄청나게 급등락을 했었는데 그때 치솟았던 종목들이 있고 그때 일시적으로 하락했던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또 테마주의 일환이거든요. 근데 대표적으로 오늘 재밌는 게 그날 그 급등했던 종목이 뭐냐면 바로 이제 감옥주, 총기주라는 거예요. 와우. 왜 그랬을까요? 트럼프가 굉장히 어쨌든 보수 호전적이시니까 네. 또. 그렇죠. 자국민 우선주의 같은 네, 약간 장벽을 치고 뭔가 좀 더 보호적으로 하면서 감옥이나 총기 관련해서 돈을 벌어들이는 기업들이 급등을 했고, 네, 막 신고가를 갱신하기도 했고요. 또 반대로 일시적으로 주가가 하락한 종목들 중에 여러분이 되게 잘 아는 대표적인 기업이 하나 있어요. 마이크로 부드럽게? 마이크로 부드럽게도 떨어졌는데 네. 그 기업들 중에 제일 많이 떨어진 게 바로 땡마존이에요. 왜요? 땡마존이 소유하고 있는 언론사가 트럼프가 그 가짜 뉴스라고 하는 집중적으로 소화하는 네, 그 대상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게 실제로 있구나. 네, 가장 많이 떨어지기도 했었습니다. 신기하다. 사실 11월이면 네. 아주 엄청 많이 네. 남았잖아요. 그쵸. 반년은 더 남았는데 그렇죠. 왜 벌써부터 이걸 알아야 되냐 이런 분들이 있을 네. 거란 말이에요. 투자 격언 중에 유명한 게 이제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런 말이 있잖아요. 실제로도 조금 실전적인 팁이지만 이 11월 다 돼서 이제 뉴스에서 막 어떤 게 뜬다, 어떤 게 뭐 유망하다 이런 거 나올 때는 그럼 사실은 이미 올리고 네, 이미 있네. 늦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게 다 정리돼서 나오기 전에 우리는 오늘 조금 더 빨리 한 발 빨리 검색해서 한번 알아보자 이렇게. 저는 뉴스에 샀다가 소문에 팔았거든요. 아 근데 네. 제가 갑자기 든 생각인데 조 바이든 씨도 어쨌든 이분의 정책이 어쨌든 있을 거 아니에요. 투표하기 전에 이분 거 테마주랑 그쵸. 트럼프 테마주 두 개 다 사놓고 네. 정치 시작할 때쯤에 딱 쳐버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도 있고 그러니까 대부분은 그런 식으로 딱 정리를 해놔요. 그러니까 이 후보가 뜨면 이걸 좀 더 비중을 높이고 네. 이 후보가 뜰 것 같으면 뭐 좀 더 이 비중을 높이는데 오늘 우리가 할 내용은 이제 누가 되든 간에 이제 상관없이 이 대선이라는 이벤트가 열릴 때 이렇게 돈을 벌게 되는 그런 기업들을 한번 살펴보고 미리 좋다. 수사해보자. 자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수혜 기업이 어딘가요 그럼? 오늘 첫 번째로 살펴봐야 될 네. 네. 기업이나 업종이 바로 광고입니다. 미국 대선 후보자들이 이제 대선 때문에 광고에 엄청난 돈을 쏟아붓거든요. 거의 쩐의 전쟁이라고 할 정도니까 이 풀린 어마어마한 돈을 어느 기업들이 가져가는지 한번 살펴보는 게 좋겠다. 왠지 알 것 같아요. 왜요? 그치. 그 트럼프 대통령이 슈퍼볼 광고에다 130억 썼다고 60초에. 제가 또 스포츠 뉴스를 진행하고 있으니까 슈퍼볼 하면은 미국에서 가장 인기 있고 가장 맞아요. 시청률이 높은 스포츠 중에 하나고요. 슈퍼볼 경기라는 게 프로 미식 축구의 챔피언 결정전. 우리나라로 따지면 뭐 야구의 한국 시리즈 같은 느낌인 건데 미국 시청자만 1억 명 이상이라고 합니다. 광고비도 뭐 1초에 얼마다, 뭐 1분에 얼마다 이런 기사도 많이 나오고요. 거기에 엄청난 그 광고비를 쏟아붓는 것처럼 이 대선을 위해서도 매년 광고 비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번에도 2016년 대선에 비해서 광고비가 거의 2배 이상 늘어난 약 7조, 네, 7조 원의 7조! 광고가 7조! 근데 그 광고비가 그럼 다 어디로 나가고 있는 거예요? 네, 그 돈들이 어디로 과연 가느냐가 이제 우리의 투자 포인트가 되겠죠. 나오는 네. 플랫폼이랑 네네. 우리가 2016년을 돌아보면은 네. 2016년 때 그 광고에 가장 큰 수혜를 받았던 기업들은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얼굴책이라든지 그 검색 포탈 굿땡 이제 이런 기업들이 광고 시장을 양분하고 있었어요. 그때면은 뭐 SNS가 거의 그게 주대였으니까. 특히 굿땡이나 아까도 말했지만 그 파랑새 네, 같은 그런 세계 기업들이 대선 6개월 정도 전부터 이제 주가가 슬슬 오르기 시작하면서 대선까지 이제 흐름을 쭉 탔었죠. 6개월 전부터 그럼 지금이잖아? 딱 지금이네, 딱 지금. 그럼 올해도 이런 SN 관련 기업들을 좀 주목해 볼 만하다. 당연히 광고 비용 계속 늘어나니까 이런 기업들도 영향을 받겠지만 오늘은 개인적으로는 조금 다른 측면에서 보자. 그 이유가 뭐냐면 요즘 여러분들 그
굿땡이나 파랑새 아니면 얼굴책에 있는 네. 수많은 SNS에 있는 정보들이나 뉴스들을 많이 신뢰하시는 편인가요? 아, 가짜 뉴스가 너무 많죠. 많아. 예. 대부분 안 믿죠. 그런 신뢰도가 하락하는 것 때문에 이제 아무래도 광고 비중을 예전 그 온라인 부분에서 오히려 다시 전통 매체들로 옮겨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또 뭐 개인정보 유출 관련해가지고도 문제도 많았었다고. 주커버그 청문회도 있었잖아요. 그렇죠. We didn't take a broad enough view of our responsibility, and that was a big mistake. And it was my mistake, and I'm sorry. 개인정보 유출 때문에 현재까지도 이슈가 많은 상황이고 그런 것들이 다 종합적으로 신뢰도를 잃게 만드는 거잖아요. 그런 신뢰도 하락을 막기 위해서 네. 파랑새나 굿땡이나 아니면 얼굴책에서도 유령 계정을 삭제한다든지 뭐 음란물이나 허위 뉴스 이런 것들에 대한 검열을 좀 강화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이탈을 막으려고 노력은 하고 있지만 이미 늦었죠. 네, 좀 많이 신뢰도가 하락하고 있어서 올해는 좀 다른 부분을 주목해보자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SNS도 그러면 그게 수익기업이 아니네요. 아이러니하게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지만 익숙해서 그냥 무시하고 있었던 어. 방송사나 야. 언론사 거시거시? 거시거시 레거시. 그 트럼프 대통령이 신문사들 보고 다 가짜 뉴스라고 막 이거 fake news 막 하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맞아. 기자 내쫓고 막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Fake, fake, disgusting news. CNN is fake news. Don't talk to me. Go ahead, please. 우리가 흔히 알기로 레거시 미디어라고 하는 그 언론사들하고 그 트럼프 대통령의 사이는 이제 보통 안 좋다고들 하는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통 미디어 가입자는 꾸준히 늘고 있습니다. 아, 그래요? 그렇구나. 트럼프가 페이크 뉴스라고 이렇게 소리쳐가지고 오히려 더 가입하는 거 아닌가요? 그래서 보시는 자료처럼 네. 지금 2016년 대선 당시부터 이 가입자가 오히려 폭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되게 광고해줬네. 네, 오히려 훌륭한 광고 해주고 있는 거예요. 가짜 뉴스라니까 밀레니얼 세대들이 뭐가 가짜 뉴스인데 한번 보면서 오히려 가입을 해서 보고 있는 거예요. 그 요즘에는 집콕 문화가 또 이렇게 되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브닝 뉴스 시청률도 계속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시청률이 뭐 어느 정도까지 올랐길래? 기존 미디어들이 네. 2000년 이후로 그 최고 시청률을 갱신하고 있을 정도로 진짜? 엄청난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데 미국의 3대 방송사 같은 경우는 시청률이 지금 월요일날 방송되는 미국 프로그램 중에서 1위 하는 게 그 미국의 풋볼 프로그램이에요. 네, 약 1200만 명 정도가 시청을 하는데 그 시청률을 뛰어넘는 1220만 명 정도가 평균 시청을 했다고 뉴스를? 합니다. 네, 뉴스를. 한창 SNS 온라인 열풍 불 때 네네. 전통 미디어는 죽었다 막 이런 네, 말까지 맞아. 있었는데 2016년 이후로는 오히려 시청률이 더 올라가고 있네요. 그건 코로나 신기하다. 영향이 좀 있지 않을까요? 왜냐면은 그렇죠. 빨리 뭐가 정보가 안 나오니까. 그러니까 그렇게도 일시적이라고 보는 사람들도 있지만 오히려 코로나발 이슈로 인해서 사람들이 좀 더 정확하고 양질의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는 미디어를 찾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 계기가 오히려 어떻게 보면 전화위복의 기회가 된 거죠. 네. 이제 우리가 특히 주목해 볼 만한 부분은 네. 단순히 시청률만 늘어난다고 요즘 의미 없는 세상이잖아요. 2049 되게 중요해요. 그렇죠. 한국도 2049가 맞아, 주 그게 제일 광고 중요하지. 타겟이듯이 미국도 이제 2554라는 시청률 2554. 타겟이 있어요. 근데 그 타겟 시청률이 이제 눈에 띄게 증가하고 있는 게 이제 자료로 나오고 있는 거죠. 이렇게 시청률이 오르면은 이번 네. 대선에서는 그럼 광고 비용을 그런 온라인 마케팅보다는 좀 텔레비전 마케팅에 쓰지 않을까요? 사람들이 놓치고 있는 부분이 여전히 정치에서 광고가 차지하는 비중이 50% 이상 이 기존 미디어들입니다. 게다가 이번 이런 수혜들로 인해서 비중이 60% 이상까지도 상승할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약간 뉴욕 그 시간스에다가 네. 투자를 하라는 뉴욕 시간스. 뉴욕 시간스. 뉴욕 시간지에도 증시 올라가 있어요? 그럼요.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사실 지금 케이블 방송 채널도 저희가 뭐 생각나는 것만 해도 되게 많은데 네네네. 뭐 정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목을. 일단- 선택지를 좀 주세요. 네네네. 미국의 주요 방송사나 케이블 언론사 그리고 신문 언론사 이렇게 크게 세 파트로 나눠질 수 있는데 그중에 대표적으로 방송사 세 개는 ABC 그리고 MBC, CBS가 이렇게 세 개 방송사가 있고요. 각각 소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우리가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기업들이에요. 디즈니 텔레비전 그룹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ABC 같은 경우에 디즈니가 소유하고 있습니다. 이 방송사들이 오히려 디즈니의 이 수익원에서 갉아먹는 요소라고 했는데 지금 이런 오히려 좋은 이슈들이 있으면 또 한번 좋은 기회가 될 수 있겠죠. 여기 세 개 다 우리 BTS 나왔었어요. 맞아요. 오. 우리 BTS. 우리 BTS. 그렇죠. 우리 BTS. 심정적으로 가까우니까.
BTS님들께서 이제 이 네. 세계 방송사를 더 휩쓸었다고도 이슈가 그쵸. 많이 됐었죠. MBC 같은 경우는 우리 SNL 아시죠? SNL. 네. SNL이라는 대표 쇼를 가지고 있는 방송사이기도 하고요. CB땡이 약간 드라마 재밌는 거 많이 하지 않아요? 네네네 맞아요. 네. 그런 것도 있고 그리고 이제 경제지 같은 경우는 여기 여우뉴스 들어보셨나요? 한 번씩. 네. 저기 네, 영화에서도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네. 여우뉴스도 있고 그리고 C 땡땡도 막 긴급뉴스 이런 거 네. 많이 보셨을 저기 거고요. 유명하죠. 네네네. 이런 기업들도 모두 다 그 소유한 기업들이 상장이 돼 있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해볼 수 있다. 그래서 관심을 가져보면 좋고 뉴욕 시간들도 네, 뉴욕 직접 시간들. 상장이 돼 있습니다. 아. 그리고 트럼프 대통령이 가짜 뉴스라고 직접적으로 지목했던 그 워싱턴 땡땡 네. 그거를 이제 그 제프 베조스가 소유한 아. 그 땡마존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야 이거를 어떻게 들어가야 되나? 이게 다 땡진이부터 AT&T까지 저희가 다 배웠던 거잖아요. 도너리 스쿨에서. 맞아요, 맞아요. 네. 근데 사실 언론사라고 하면 거의 뭐 90% 이상이 광고 수익으로만 돈을 벌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오늘 우리가 주목해야 될 주요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 바로 이제 광고 수익이 아니라 구독 경제로 돌아선 이런 기존 미디어들에 한번 주목해 보자 이거거든요. 구독 경제. 근데 이번 같은 위기가 왔을 때 네. 광고가 뚝 떨어지면은 현금 흐름이 끊기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걸 누구보다 이 미디어들은 빨리 겪었고 이번에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일찌감치 꾸준히 현금 흐름을 만들 수 있는 구독 기반 경제로 수익 모델을 전환한 겁니다. 뉴욕 시간들 그리고 워싱턴 땡땡 뭐 이런 기업들이 성공적으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수익을 창출해내고 주가도 많이 상승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전까지만 해도 뉴스라고 하면 당연히 무료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외국 홈페이지 들어가서 보려 그러면 위에 몇 줄만 보게 돼 있고 아래는 서브스크라이브 해야 볼 수 있다. 그래요? 네, 맞아요. 그렇게 돼 있더라고요. 네. 살 수밖에 없겠네. 네, 맞아요. 와, 우리나라도 이렇게 바뀌는 거 아닌가 그럼? 뉴욕 시간들의 CEO도 나와서 이제 양질의 돈 내고라도 볼 정도의 컨텐츠 못 만드는 언론사는 다 망해도 뭐 문제가 없다, 망해야 된다 이렇게까지 공격적으로 말할 정도로 와. 이제 돈 내고 볼 수 있는 컨텐츠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요새 밀레니얼 세대들이 이렇게 돈 내고 구독해서 보는 거에 굉장히 좀 익숙해진 것 같아요. 음악 스트리밍 서비스나 OTT 서비스나 뭐 땡플릭스 여러 개 구독해놓고 보는 게 너무 일상화됐으니까. 맞아요. 정말 주요 포인트를 잘 짚어주셨는데 지금 밀레니얼 세대들은 이제 처음부터 컨텐츠를 접할 때 돈을 내고 보는 것에 익숙하기 때문에 주요 언론사나 방송사들도 이 밀레니얼 잡기에 혈안이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포인트를 잘 볼 때 어디가 밀레니얼들을 잘 잡고 있는지를 보면 그 기업들이 이제 투자 포인트가 될 수도 있겠죠. 일찌감치 좀 구독 경제로 전환을 해가지고 살아나는 기업들이 좀 있나요? 네, 오늘 우리가 물론 대선 때문에 광고나 언론 얘기만 다뤘지만 이런 모델로 성공한 기업들이 분명히 다른 쪽도 있을 거 아니에요. 네. 대표적으로 우리 뽀샵 아시나요? 뽀샵 아시나요? 뽀샵 아시나요? 뽀샵 뭐야, 뽀샵? 뽀샵 아시죠? 그 프로그램. 네, 프로그램. 그거 만드는 회사가 네. 그 땡도비라고 아, 유명한 그렇죠.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인데 네. 이 프로그램도 제일 잘 나갈 때 싹 체질 전환해서 이제는 매출의 91%가 그러니까. 구독에서 나옵니다. 아, 그래요? 네네. 맞아요. 이제는 뭐 관리 진짜 파는 게 잘하고. 아니라 구독으로 다 나오고요. 그래 요즘은 게임도 네. 그냥 뭐 구독이야, 예전 구독. 옛날처럼 CD를 사는 게 아니라 정말 그 돈을 그치, 주고 그치. 이제 다운 받아가지고 맞아요. 구독을 하잖아요. 네,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우리나라도 있지만 창고형 할인마트 C마트 있잖아요. 아, 네, 또 네, 땡스코코. 그 회사도 이제 구독 연회비 받잖아요. 아, 맞아요. 멤버십, 네네네네. 멤버십. 네. 근데 그 멤버십이 전체 매출에서는 벌어들이는 돈의 70%예요. 그러니까 이 회사는 실질적으로 물건 팔아서 돈 버는 회사가 아니라 멤버십으로 돈 버는 회사인 거예요. 네네. 이런 회사들은 이번에도 실적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았고 뭐 앞으로도 더 승승장구할 확률이 높겠죠. 이제 그리고 하나 더 있는데 그 구독으로 버는 재미난 그 기업이 있는 게 자동차 기업 중에 자동차. 네, 명품 자동차 기업 중에 그 땡루쉐라고 P? 네, 오. 네네네. 거기가 구독을 한다고? 네네네. 피드쉐? 네. 거기가 뭐 구독할 게 있어요? 그렇죠. 우리 한창 또 막 차량 공유 뭐 이러면서 자동차 이제 시대 끝났다, 뭐 판매 시대 끝났다 이런 말도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기업들은 또 일찌감치 대응을 한 거예요. 2017년부터 구독형으로 바꿔서 마음대로 이제 바꿔가면서 진짜? 할 수 있는 좋다. 방식으로 멤버십을 만든 거예요. 야, 대박이다. 명품카를 골라 타는 거네요, 진짜. 네네네. 그 남는 장사인가? 장사하려고 그래요. 이게 마진이 남나? 그럼 이게
내 차처럼 그냥 계속 사는 거잖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독일의 명차 기업들도 다 이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있고요. 괜찮다. 오히려 판매보다 많이 남는다고 생각을 한 거겠죠. 땡루시 말고 또 하나 더 있잖아요. F로 시작하는 페라리. 네네네. 페라. 그 기업도 미국에 상장이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또 거래를 해볼 수가 있겠죠. 자, 빈빈 씨. 다음에 결정하셨습니까? 멋있다 어때요? 아니 그게 아니라 왜냐면 지금 땡진이나 ATN 땡이 그 OTT도 같이 하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맞아. 그럼 여기에 관련된 거를 차는 게 당연히 두 개로 이득이잖아요. 그렇죠. OTT에다가 OTT도 되고 기존 광고 미디어까지. 해가지고 두 개를 득을 볼 수 있으니까 사실 고민이 크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체질 개선을 한 기업들에 한번 또 관심을 가져보면 좋은 포인트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수업을 통해서 정말 전통 기업들도 화려한 부활을 위해서 애를 쓰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됐습니다. 그럼 오늘 돈 팁이 약간 꺼진 물도 다시 보자 이런 건가요? 사실 그 전통의 강호인 곳들은 뭐 지난번 커피 얘기할 때도 맞아. 그랬지만 안 죽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진짜 망하는 맞아요. 건 우리밖에 없는 것 같아요. 망하는 건 나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우리가 오늘 미국 대선으로 이야기를 시작해가지고요. 네. 구독 경제까지 이야기를 네. 마무리 지어봤습니다. 저희가 이제 수업하는 도중에 중간중간에 괜찮은 기업들이 있었으니까 한번 잘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저는 테마주라 그래가지고 오늘 정치 얘기한다 그래서 뭐 사돈의 팔촌 이런 건 줄 알았는데 큰 게 아니고 이렇게 사돈의 팔촌. 그런 거 있어요. 근데 맞아요. 예, 그런 게 근데 있어요. 그런 큰 그림에서 좀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는 그런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들어가는 시점이나 뭐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알려주시고 가세요. 지금 이렇게 그냥 툭 던져놓고 가시기에는 이렇게 팁을 드리자면은 오히려 역으로 한 6월에서 7월 정도 되면은 오히려 그때부터 스물스물 이렇게 움직이는 주식들이 보여요. 미국 7월, 6, 그렇죠. 7월. 네네네. 준, 줄라이에 이제 네, 움직이는 그거를 딱 보고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네, 그렇죠. 자, 그럼 기분 좋게 다 같이 마무리를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너리 해피!